자, 지금 말고. 개인적으로 가. 그래,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에 오고. 자, 진도 나갈게요. 네, 앉아 우진아. 자, 앉아, 우진이. 우진 열심히 들을게요. 자, 자, 봐봐. 지금 우리가 자연학과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공기저항을 무시했을 때예요. 공기저항을 무시했을 때 요거야. 질량에 관계없이 질량에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져요. 네. 그러면 각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른 속력을 물어보면은 항상 값이 똑같은 거지. 그러면 그거를 예시로 한번 해본다면 이거는 그냥 예시야. 이건 예시. 자, 여기가 몇 초 때냐? 1초, 2초, 3초, 4초 때. 여기 4초라고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그람 이게 뭐 M1이라고 할까? 얘는 M2라고 그러고. 이거 예시. M1과 M2가 4초 때의 속력을 물어봤으면은 M1이 더 크다. 맞아, 틀려? 틀려요. 값은 항상 같다고. 같다고. 그래서 질량에 상관없이 중력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둘 다 4초 곱하기 9.8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숫자를 물어봤다면 적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이해됐슈? 네. 만약에 공기저항이 있다면 공기저항 가벼운 게 훨씬 더 많이 받으니까 크게 받은 것들이 천천히 떨어지겠죠. 자, 이거는 시험에 웬만하면 안 나옵니다. 네. 여기 몇 줄 그을 거? 약 9.8m/s씩 빨라진다. 그러면 총 정리.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몇 줄 그으셔?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물체가 다른 두 물체는 항상 동시에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는 같다. 이게 아까 방금 문제 됐던 거잖아. 근데 이렇게 지문 내면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지. 기억, 니은, 디귿에 이런 지문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갑자기 헷갈리잖아. 그럼 이게 맞다고. 아까 예시를 했던 게 4초에 속력 물어봤지. 네. 같다고. 그냥 4 곱하기 9.8이니까. 이해됐어요? 응.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아니야. 어떻게든 하면 안 되고. 그래, 곱하기 9.8만 하면 돼, 초당. 그 다음에 표로 정리를 할 건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자,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떨어지는 두 물체의 힘은 뭐냐? 힘은 중력만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 값이 일정한 거죠. 그랬을 때 이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됐어요? 연집 방향. 땡큐. 떨어지는 방향이니까 연집 방향인 거야. 연직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속도는 값이 감소해요, 증가해요? 속도는 증가. 연집 방향으로 계속 증가를 하는 거야. 곱하기 9.8이니까 계속 증가. 근데 그 값이 변화폭이 일정하게 변하는 거지. 증가하는 폭이 일정한 거야. 그래서 일정하게 변한다. 이것도 다 기출 지문이요. 일정하게 변한 거. 그래서 등가속도라는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각 구간마다 가속도는 일정하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렇지, 등가속도니까. 그 값이 일정하다. 얼마큼? 중력 가속도만큼. 와. 왜? 네. 근데 가속도니까 단위가 m/s의 제곱인 거고. 속도는 m/s고.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래프도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죠. 안 나온 적이 없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예요. 역사를 쓰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시험 문제 만들고. 자,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그러면 점점 증가하는데 그 폭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왜?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기울기가 가속도다 이런 거 배웠지 않냐? 네. 그러니까 그 값이 일정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자, 지우개와 펼친 A4 용지를 동시에 떨어뜨려 보자.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시범 보였었잖아요. 어떤 것이 먼저 떨어집니까? 펼친 A4가 음. 늦게 떨어져요. A4가 더 늦게 떨어져요. 아, 먼저 떨어지는 거 내가 물어봤지. 네, 미안해. 먼저 떨어지는 거 물어봤네. 지우개가 먼저 떨어져요. 맞아요. 자, 2번. A4 용지와 꾸긴 지우개를 꾸기지 않았지. A4 용지를 꾸깃 한 다음에 지우개를 같이 떨어뜨리면 어떤 게 먼저 떨어뜨려요? 동시에 떨어져요. 거의 동시에 떨어지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거의 동시잖아. 근데 그냥 동시에라고 합시다. 알잖아, 교과서상. 뭔 말인지 알지? 동시에. 그치,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약간 미묘한 차이는 보이잖아요. 내가 확실히 더 꾸겼었는데 덜 꾸겨서 그래. 공기저항 관련된 거 무시했어야 되는데, 무시할 만큼 완전 꾸겼어야 되는데. 자, 공기저항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보자. 뭐 설명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여기다 보면 되지. 펼친 A4에는 공기저항이 크기 때문에, 공기저항이 펼친 A4는 크기 때문에 더 늦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동시에 떨어지냐? 그러면 A4의 공기저항이 감소했기 때문이죠. 공기저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했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지더라. 자, 수도꼭지를 조금만 열고 수돗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관찰을 해보자. 별로 하고 싶지 않죠? 근데 많이 봤을 겸. 네. 자, 그래서 요렇게 얇아지잖요. 아씨. 근데 이렇게 얇아져야 되니까. 오. 자, 봐봐. 점점 가늘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될 게, 통과하는 물의 양을 봐야 돼요. 이 빨간색 안 보여? 잘 보여요. 고마워. 이게 조금 진짜 밝아서 그러네. 그러면 여기서 기준이 되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단위 면적당이야.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그러면 단위 면적당이니까 단면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물도 자유낙하라는 거잖아요. 물도 자유낙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초수가 증가할수록 속력이 빨라지겠죠? 그쵸? 그러면 통과하는 물의 양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통과하는 단위 면적으로 보면은 이 양값이 줄어든 거예요. 빨리 통과해 버리는 거야. 일정한 값이 나오는데 더 빨리 통과해 버려. 그럼 양이 줄어들겠지. 단위 면적당 양이 줄어들어. 그치. 처음에 나오는 물의 양은 똑같은데 단위 면적당으로 비교해 보면은 더 물이 빨리 지나가는 거니까 그 단위 면적으로만 비교하면 그 단위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이 적절하지 않는데, 원래는 요만큼 꽉 차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미 지나가 버려서 요만큼만, 색깔을 다르게 한다면 요만큼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중요한 건 시험에 안 나온단다. 시험 안 나와요 이거? 이거 말고도 낼 게 엄청 많거든. 솔직히 이거 말고도 낼 게 엄청 많아. 물리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 이거 산수 문제 풀 거예요. 야, 봐봐. 안돼요. 이 그래프 나오면 당연히 뭐 나오겠어? 계산. 당연히 그거 계산 나오고 기울기 바꾸고 밑에 면적 바꾸고 당연히 산수 문제 나오겠지. 곱하기만 잘하면 돼.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 우리는 할 수 있어. 자, 스스로 확인하게 볼게요.
자유낙하하는 물체에는 일정한 크기의 자 봐봐 여기서 중요한 단위 여러분이 밑줄 쳐야 될 건 이거야. 일정한 크기 그 다음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 이거를 키워드로 밑줄을 치셔야 돼. 봐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힘이 일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 적으면 F는 값이 있는데 그 값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 F가 뭐냐? 중력이라는 거야. 해당 키워드 꼭 밑줄 쳐야 돼요. 일정한 크기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증가한 거야. 그래서 우리 중력은 G라는 별로 표현하고 그래서 G 우리 이거 배웠잖아. F는 ma 노래 배웠잖아. 그 A가 뭐라고? G라고 중력과 속도. 그래서 F는 mg라고 한다. 그게 그치. 그게 9.8m/s의 제곱이라고. 그다음에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 영상 봤잖아요. 그래서 빗방울 한 방울 딱 떨어졌더니 커피잔 와장창 깨지고 이런 거 봤잖아. 그 남자애가 막 벙찐 표정으로 보고 이런 거 봤잖아요. 그래서 빗방울이 공기저항을 받지 않고 떨어진다면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거야. 자 그러면 상공 몇 킬로에서 막 떨어지고 이러잖아. 그럼 이거야.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공기 저항이 없잖아. 그럼 속도가 감소되지도 않아. 그러면 숫자 이거 계산 안 해봤지만 자 만약에 상공 1.2km다. 별로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때 하면은요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550km/h가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거죠. 자 시험에 안 나옴.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나온 거 이 그래프 당연히 나와요. 안 나온 적이 없어.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시간당 속도라면 이동거리를 알 수 있잖아. 네. 이런 거. 이 그래프가 몇 쪽에 있죠? 그래프는 네가 그려야 되는데 안 나와 있는데. 친절하게 돋봐서.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그려주잖아.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우리 포탄 하면서 그 테트리스 말고 포트리스 알지? 알아요. 그 탱크 있고. 탱크 이렇게 탱크 있어가지고 탱크 있어가지고 이게 탱크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포를 이렇게 해서 뽕 하면 떨어뜨리고 똥똥똥 떨어뜨리고 아니면 이걸 더 세워서 하면 똥 하면 똥똥똥똥똥똥 떨어뜨리고 아니면 더 높여서 쭉 해서 해가지고 막 맞춰서 초등학교 때는 이게 탱크가 이렇게 눈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탱크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섭종한 이런 거 있지. 이거 몰라? 초등학교 때 안 했어? 게임이야? 게임이야. 그래서 탱크를 이용해서 포탄 던져가지고 맞추는 이런 게임 있었을 거야. 컴퓨터 시간 맨날 했는데. 그치? 앵그리버드? 아무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야. 자 봐봐. 밑줄 쳐봐. 네. 아무리 세게 쏘더라도 포탄은 곡선을 그리면서 아래로 떨어진다. 또는 이거야.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진다를 다른 말로 뭐냐면 포물선 궤도를 그린다. 아 농구에서 주는 뭐 자유투 이런 거? 농구에서 나 어쨌든 간 이렇게 던지든 저렇게 던지든 던져보면 곡선을 그리고 떨어지잖아. 선생님 그러면- 쓰레기를 바닥에 떨어진다는 거는 중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각 방향에 따라서 작용하는 힘이 달라요. 자, 그거를 여기에다 표시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A 방향은 수평 방향으로 보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건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은 어떤 운동을 할까? 그럼 X축이랑 Y축이 다른 거야. 자, X축. X축은 수평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Y축은 수직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구에 있기 때문에 이 수직 방향이 바로 연직 방향인 거죠. 그쵸?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연직 방향으로는 힘이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 중력값은 일정해요.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게 Y축은 방금 자연학화 운동했잖아.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축은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X축은요.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F는 빵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정지하려는 물체는 정지하려고 그러고 운동하려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등 가속도, 속도가 점점 증가해. 등속 운동, 속도가 똑같아. 빠르기가 똑같아. 그래서 이거를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 거예요. 밑에다가 공의 위치를 X축, Y축 한번 표시를 해보는 거야. 나는 스마트한 기계의 도움을 받지만 여러분은 그냥 그리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그냥 보기만 해도 돼. 어차피 이거는 다 그려진 거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그려져 있냐면 여기에 다 그려져 있지롱. 그래서 안 그려도 돼. 그냥 보기만 해도 돼. 보기만 해도 돼. 보기만 해도 돼. 이거 안 그려도 돼. 나는 어차피 기계의 도움을 받으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 광고 보면은 필기도 안 해. 필기 열심히 안 했고 그냥 스샷 해가지고 찍고 말이야. 양아치. 자, 나는 항상 그게 불만이었던 게 그 이제 시험 전에는 대학교 때도 쌤 수학을 이제 수업 들었으니까 나한테 질문을 남자애들 겁나 열심히 해. 막 해. 그럼 시험 보잖아. 질문한 애가 나보다 점수가 더 높아. 그럼 나한테 질문을 왜 했어? 내 필기 본 애들은 내 필기 본 애들 점수 더 높아. 우와. 화나지? 그랬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될 건 뭐냐면, 자, S축. 공이 이동한 거리에 따라서 공의 모습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거리가 똑같아. 즉, 등소 운동을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방향으로 찍어볼게요. 아니, 찍어보는 게 아니라 볼게요. 자. 와, 좋은 세상이다, 그치? 아이패드 갖고 싶다. 와, 아이패드 나 프로다. 야. 근데 진짜 좀 삶이 달라졌어. 응. 삶의 질이 높아지는. 진짜 높아져.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 사각형. 그럴 수 있어. 인간이 아니고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림이 점점 막 가지만, 자, 봐봐. 점점 속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시험 대비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공간이 어디가 좋을까? 여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5칸이에요, 5칸. 오빙고. 네. 자, 싸울래 이거. 왜 갑자기 싸워? 싸우지 마. 위협적이네. 응. Y축 연집 방향이랑 S축 수평 방향이랑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힘하고 속도, 가속도, 운동, 그 다음에 그래프. 아까 적었던 거 다시 한번 또 적는 거예요. Y축 방향으로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해요. F는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왜또 적어요? 한번 또 비교하면서 하는 거지. 근데 막상 그렇게 적었어도 시험 볼 때 둘이 같이 물어보면은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적어놓고 보면은 조금 시험 내신 볼 때도 유리할 수 있어. 그 값이 중력이라고. X축은 힘이 없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수평 방향과 연집 방향은 모두 다 속도가 증가한다. 라고 하면 문장이 그럴싸해 보이잖아. 그런데 연집 방향만 속도가 증가를 했죠. 수평 방향으로 일정하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수평 방향, 연집 방향 모두 가속도 값은 증가한다. 가속도 증가하는 건 없어. 가속도 증가하는 거 없어. 없거나 일정하거나. 왜냐면 가속도가 증가하려면 힘도 커져야 돼. 그래서 그 값이 중력 가속도였고,
얘는 가속도 값이 빵이었어. 그냥 등속 운동이니까. 물리가 이 명칭이 정확해야 되잖아. 그래서 연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 직선이란 말 생략할게요. 일단 X축은 등속 운동.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일정한 값을 지니까 요렇게. 등속이니까 요렇게. 날 잡아야겠다.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래서 91페이지를 펴시면 방금 쌤이 그렸던 거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글로 딱. 여기 보면 다 되어 있던 거야. 그럼 우리 밑줄만 그으면 돼. 자, 밑줄만 그을 거요. 했던 거. 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힘이 작용하지 않아.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연집 방향으로는 색깔을 좀 달리 할까? 연집 방향으로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여서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이것들이 합쳐져서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떨어지더라. 차시는 두 차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 아니야, 누가 끝이라고 그랬어. 아직 아니거든. 자, 봐봐. 요거까지만. 여기 밑에까지만. 자, 봐봐. 이게 봐봐. 이게 아까 그 내가 그린 거랑 약간 비슷하지 않냐? 그치. 자, 봐봐. 산 꼭대기가 지구 대기권 밖에 있는 높은 산을 상상하고 여기서 대포를 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속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요거 한번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냥 뚝 하고 쏘면은 떨어지겠죠. A. 더 빠른 속도로 쏘면은 더 멀리 떨어지겠죠. 그런데 어느 속도 이상을 쏘면은요, 인공위성처럼 지구 주변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C. 너희는 잘 그릴 수 있어. 아름다운 모니터. 너희는 잘 그릴 수 있어. 찌그러진 모니터. 다음부터는 컴퍼스를 사겠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원을 그리는 실력을 키워야 돼. 어차피 저기 수학이든 뭐든 원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컴퍼스를 구매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거야. 알았죠? 속력이 증가. 진짜 너랑 대화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래, 왜 그랬어? 뭐 하나 더 진짜. 공의 출발 속력. 점점 빨리 쏠수록 더 멀리 나갔죠. 그래서 C 값이 가장 커요. 그러면 이 공에 작용하는 힘은 어쨌든가 중력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만약에 쌤이 시험 문제 물어보면 단답형 뭐라고 적을게요? 연직 방향. 연집 방향에 적어야 돼. 아랫 방향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연집 방향. 아까 5번에서 물어봤는데,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아랫 방향이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물체가 있을 때 아랫 방향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연집 방향이 지구 중심 방향이잖아. 선생님 그럼 그냥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게 풀어서 쓰긴 해도 되는데, 우리 과학과는 특징이 뭐냐면 키워드 채점이라고 해서 부르는 명칭이 있잖아. 그럼 그 부르는 명칭으로 하면은 만점을 주는데, 그걸 풀어서 쓰거나 하면 점수를 안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최하점을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주어진 키워드 자체로 써야 돼.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야. 대학교 가서도 가끔 이런 사람 있어. 아는 거 정말 많아. 근데 그 지칭하는 용어를 못 써. 그러면 틀리는 거야. 와. 키워드 채점.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지 뭘. 그래, 할 수 있어. 계속 봐야지 뭘. 안 보면 1000번을 보면 되고. 뭐 하다 말았지?
그래서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그래서 운동을 하는 동안 하는 동안 거의 다 했어. 공의 가속도 크기. 여기서는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A든 B든 C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당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거 시험에 나오냐? 잘 안 나올 것 같아. 아 이런 내용. 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중학교랑 초등학교 때 뭐 하냐면 지구 탈출 속도 하면서 이 속도 이상을 내야지 그러면 인공위성처럼 지구 주위를 돌 수도 있고 아니면 우주선처럼 날려보낼 수도 있고 그거보다 낮으면은 그냥 지구로 추락하는 거고 이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거 밑줄 안 쳐도 돼. 그냥 보기만 해도 돼. 추진력이 너무 크면 우주로 날아가. 이게 우주선이지. 근데 너무 작으면 추락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상공은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요 정도 상공에서 해야지만 지구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인공위성처럼 회전을 할 수 있더라. 이런 내용이고 그런데 이게 또 있어요. 보통 이거는 1년이나 2년 주기로 조정을 하더라. 그 이유는 뭐냐면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에 따라 중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정해줘야 되더라. 이거 애들이 이해를 조금 왜요? 이러던데 지구는 동그랗다고 하지만 가까이 보면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해수면도 있고 어디 산도 있고 뭐 저기 보면 우리 백두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지구가 가까이서 보면 이렇단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더라.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다 이제 맞아. 수업 끝났어. 자 이거 밑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연집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다. 이게 등 가속도 운동. 선생님, 네. 답에다가 등속 운동이라 쓰면 틀릴까요? 아니요 맞아요. 같은 말이야. 네. 또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물체 작용하는 연집 방향 중력만 작용하죠.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력뿐이다. 그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때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힘이 없다는 거잖아. 힘이 다 빵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힘이 빵이면 F가 빵이었을 때는 우리 알고 있는 게 정지하려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그러고 운동하려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운동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날아가겠지. 자, 고생하셨어요. 예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예시가 중력에 대한 예시인지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 예시가 지구 시스템인지 또는 생명 시스템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거는 이 대류 현상이 가장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선배들이 많이 헷갈렸던 부분인데 근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대류 현상을 워낙 많이 배웠기 때문에 외우기만 잘 한다면 잘 안 틀릴 겁니다. 자, 먼저 중력에 대한 예시를 쭉 정리를 할 텐데 첫 번째,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는 대기를 구성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대기 좀 적어주세요. 글씨 보여요? 대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 중에 질소, 산소 등은 지구에 붙들려 이렇게 있죠.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를 배우면서 원자량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수소나 헬륨 같은 것들은 굉장히 가벼운 원소들이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질소와 산소는 무거운 원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원자량에 따라서 지구 탈출 속도도 결정이 돼요. 그래서 가벼운 것들은 지구에 붙잡히기 전에 날아가 버리는 거야. 값이 작으니까. 근데 더 무거운 것들은 지구에 붙들려서 대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를 구성하게 되고요. 또 어떤 현상이 있냐. 이 대류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일반적으로 대류는 대기와 해수에서 발생을 하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기상현상 하면서 배웠을 거야.
그러면 대류현상 여기서 볼게요. 대류현상 하면은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TV 안 나온다. 내가 뭐 건드렸나? 뭐야, 왜 안 나와? 뭐지? 갑자기? 됐다. 깜짝아. 자, 대류현상 하면 밀도 차이 기억하셔야 돼요. 밀도 차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냐면 밀도가 클수록 아래쪽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밀도가 클수록 아래쪽에 위치한다. 요걸 알고 있죠. 그러면 밑줄 긋기 전에 여기 적을 거예요. 아이고, 까만색. 지금 대기를 배우고 있어요. 공기가 차가울 때도 있고 따뜻할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냐면 지금 공기가 차갑냐 따뜻하냐라는 것은 온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변인이 온도야. 온도에 영향을 받는 분자 간의 온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냐면 온도는 높을수록 분자 간의 운동성도 커져요. 이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요. 차가운 환경에 존재하게 되면 분자들의 운동성이 떨어져서 분자와 분자 간의 간격은 좁아요. 상대적으로 좁아요. 그러면 선생님 분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기 구성성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온자 분자 형태로 되어 있죠. N2O2. 그러니까 분자라고 하는 경. 자, 그럼 따뜻한 공기는요. 분자들의 운동성이 커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간격이 넓게 됩니다. 운동성이 커져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밀도로 보면은요. 차가운 공기가 밀도가 작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 차가운 공기가 더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밀도가 크면 어디로 이동해요? 보다 아래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보다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뜻하면은 더 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가운 공기 옆에다가 좀 적어볼게. 자, 밀도는 크다. 그래서 어디로?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야. 둘 다 적으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시험에 보다 더 잘 나오는 차가운 공기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중력 예시야.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도 차에 따른 대류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중력이 있기 때문에 밀도 차에 따른 대류 현상이 발생하더라. 자, 그러면 이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 중력이 있기 때문에 비나 눈이 이런 게 기상현상이죠. 비나 눈이 생기면 땅으로 떨어지더라. 중력이 있기 때문에 비나 눈은 땅으로 떨어지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표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중학교 때 풍화 침식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물과 빙하에 의해서 이렇게 지표 변화도 일어나더라. 자, 그럼 다시 한번 밑줄 칠게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대기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대류 현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눈이나 비는 지표에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폭포와 물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잖아. 아래로 이동하잖아. 그래서 침식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빙하에 의한 침식을 U자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침식이 일어나면 이렇게 날카롭게 파이는데 빙하가 이동하니까 얼음덩어리가 이동하니까 이런 식으로 파이면서 이동하죠. 그래서 U자곡.
그럼 이거 다 뭐라고? 중력의 영향으로 생긴 현상이라는 거. 그래서 지구 시스템에서 중력에 의해서 생긴 현상이야. 솔직히 지구 시스템이냐 생명 시스템이냐 이런 건 워낙 쉽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고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지구도 영향을 받고요. 당연히 생명체도 영향을 받습니다. 생명체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큰 포유류예요. 보통 대형 포유류라는 말로 많이 적히고요. 그래서 큰 포유류. 그래서 어떤 거 예시로 나오냐면 코끼리, 하마. 여기 교과서 내용 보면은요. 육지로 진출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중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물에서는 부력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몸의 구조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냐? 바로 이렇게 근육과 골격이 발달을 해요. 근육과 골격이. 그래서 코끼리 다리 요만하잖아. 하마도 그렇고 다 버티기 위해서. 안 그러면 무너지니까 무게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골격과 뼈죠. 근육이 발달하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식물의 뿌리는요 아래로 자라는데 그 아래가 바로 연집 방향인 거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자라요. 이걸로 부르는 명칭이 뭐냐면 굴지성이라고 합니다. 굽어진다. 어디 방향으로? 땅 방향으로. 땅 지자야. 그러면 지금 식물 보면은 식물의 뿌리가 이렇게 자라고 있죠? 그러면 화분에 이렇게 식물이 자라고 있을 때 요거를 눕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면요. 여기가 이제 지면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아래로 자라요. 뿌리들이. 그리고 빛이 위에서 비춰주면은 줄기는 이렇게 위로 자라고. 그래서 이것도 7반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완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 뒤집어도 다시 이렇게 아래로 자라. 그래서 매달려서 키우는 식물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식물의 뿌리는 뭐 땅속으로 상한다. 이런 것도 다 중력에 대한 영향이라고. 쉽죠? 자, 그럼 여기에 총 정리해요. 그래서 여기 시험에 항상 예시가 나와요. 그러면 중력은 자연현상과 생명현상이 어떻게 작용할까 하면서 예시 기억하셔야 되고,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 템에 미치는 예시를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다 구분하더라고. 자, 첫 번째 외권에 대한 내용인데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생긴 현상 바로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모든 우리 태양계의 전체의 중심은 태양이죠. 그리고 거기에 붙들려서 돌고 있는 우리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붙들려서 돌고 있는 달이 있어요. 달 너무 조그마냐? M이라고 적은 거다. 그럼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을 거 아니야. 뺑글뺑글. 이 지구도 뺑글뺑글 이렇게 돌고 있겠죠. 그랬을 때 아까 나온 게 뭐냐면 이 달이 이렇게 일직선 상에 있게 되면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크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있게 되면 차이가 적다 이렇게 나왔었고.
자, 두 번째, 파도에 밀려 해안가에 올라온 고래가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자, 우리 동태탕 먹잖아요. 동태탕 잘 떠올려봐. 동태탕을 이렇게 먹으면 여기 이렇게 뼈가 있어. 뼈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코기를 발라 먹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살들을 막 발라 먹잖아. 동태탕 안 먹는구나. 자, 그러면 고래도 단면이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왜 까매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폐가 들어있겠죠? 근데 고래가 딱 하고 나타났어. 고래다. 고래야. 붕어빵 아니야, 고래야. 고래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 단면이 요 단면이겠죠? 그치. 그러면 육지로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살코기들 무게가 굉장히 크겠죠? 그럼 폐가 중력에 의해서 이 무게감이 다 폐가 눌리겠죠? 그래서 폐가 눌리는 거야.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 폐가 무게에 의해서 눌리기 때문에 숨을 못 쉼. 숨을 못 쉬는 거죠. 보통 무게에 눌린다라는 국어적인 표현이 짓눌린다. 이런 국어적인 표현을 쓰죠. 폐가 살코기들의 무게에 짓눌려서 숨을 못 쉬어요. 물에 있을 때는 부력이 있고 하니까. 자, 대기의 순환은 어떻게 될까? 자, 대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밀도 차에 의해서 대류 현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쌤이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빨간색으로 하는 건 주요 키워드라는 거야. 혹시라도 단답형으로 나왔을 때는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대류 현상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때 없어지는 단어가 이 바로 대기의 순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대기 순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대기의 순환하면서 중학교 때 구름이 생성되고 구름이 소멸되고 이런 거 배우지 않느냐? 기사현상 하면서 이런 것들 없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구와 생명체라는 현상 중 중위에 관련돼 있는 거 써보자 하면서 아까 나왔던 큰 포유류, 골격과 근육이 발달한다는 거 요거 했었고, 그 다음에 식물 뿌리, 식물 뿌리가 땅 속으로 자란다. 그래서 연집반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뭐가 잘 나오냐면 사람의 귀에 있는 전정기관에 이석이 잘 나와요. 이거는 그냥 시험에 나오진 않고 전정기관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병맛 같지만 자, 세방고리관, 방고리관이 3개야. 세방고리관 그림 보면 똑같이 생겼어. 여기가 전정기관이야. 여기는 달팽이관. 글씨 드럽게 못 쓰네. 자, 그러면 달팽이관에서 소리의 고저를 듣고 세방고리관에서는 몸의 회전을 알아요. 그러면 전정기관에는 여기에 이석이라고 돌덩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몸의 기울어짐을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는 곳이 눌려져. 그러면 이 이석에 의해서 몸의 기울어짐을 인식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망가지면 우리가 어지러움증, 어지러움 이런 증상을 느껴요. 그래서 이석증이라는 질병명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봐서 한자로 어떻게 되냐면 귀 이자의 돌석자야. 귀에 있는 돌덩어리들.
이게 중력에 의해서 그 세포들이 눌리거든요. 그러면서 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나온 김에 여기 보면 세방고리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도 그런 게 뭐냐면 회전축이 3개야. 요렇게 회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회전하는 게 있고, 요렇게 회전하는 게 있어. 쌤 몸뚱아리 봐봐. 회전이라는 게 요렇게 회전하는 게 있지. 그 다음에 요렇게 회전하는 게 있지. 그 다음에 내가 요렇게 회전하는 게 있지. 요렇게 회전하는 게 있고. 규민이 잘하는 거잖아. 그래서 회전축이 3개인데 이거 각각 인식을 하는 거야. 안에 액이 차 있어서 그 액체의 회전에 의해서 인식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나와 있는 정리한 거, 밀물섬유부터 대기수나 고래가 숨 못 쉬어, 그 다음에 뭐 골격계, 뿌리, 이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력에 대한 예시고, 지구 시스템에 대한 예시인지 생명 시스템에 대한 예시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 외에 다른 힘들도 있어요. 전기력도 있고요. 전기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력, 자기력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전 시간에 들었던 노래에서 마찰력, 탄성력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력은 뒤에 다시 한번 또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 수송하면서 전기와 전압과 하면서 전류와 자석 사이에 또는 전류와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배울 거고요. 자석과 전류 사이 뭐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전기력은 우리가 한 번씩 배웠는데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이런 거 했을 거고. 그래서 요런 게 있구나 라는 식으로만 보시면 되고, 여기 빈칸 채우고 수업 마무리 할게요.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끊임없이 작용하여 물체를 아래로 떨어지게 하며 지구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힘은 무엇인가? 그러면 아래가 여기가 연집 방향이라고 그랬죠. 이 힘이 중력이다. 자, 자연은 일정한 질서에 따라 지속적인 유지하는 체계인 역학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여러 힘이 작용하여 유지가 되더라. 나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요. 지구와 달리 달에 대기가 없는 까다.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기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대기가 붙잡힐 수 없어요. 중력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크레이터가 보인다 하면서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자, 오늘은 중력에 대한 예시를 배웠고요. 이걸 한 이유는 원래는 산수 문제를 해야 되는데 1교시니까 졸릴까봐 요걸 한 거예요. 그러면 운동량과 충격량 관련해서 쌤이 영상 하나 틀어주고 수업 마무리할 건데, 충격량 관련해서 FTI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영상 좀 볼게요. FTI 영상 좀 보고 예시 다시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자, 이거 복습하고 내용 넘어갈 건데, 오늘 할 건 뭐냐면, 저번 시간에 이거 그래프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프 9개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안 그렸어. 안 그렸을걸? 안 우리 반 그렸어요. 없는 것 같은데. 네, 안 그렸어요. 그려, 안 했어. 해야 돼. 오늘은 중력 예시. 오늘이 산수인가요? 인생이 뭘까? 산수의 인생이 뭘까까지. 우리가 저번에 했던 예시 말고도 추가로 적을 거 마무리하고 이제 내용 넘어갈 건데, 중력에 대한 예시예요.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촛불. 중력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한번 비교해보면, 촛불 중력이 있을 때. 네. 이것까지만. 밑에 이거 고래다. 동태 아니요. 붕어빵 아니요. 이거. 네.
그 동태 아니 고래 밑에 뭐예요? 고래 어? 밑에. 고래 밑에 동태살. 단면. 단면, 횡단면. 아, 횡단면. 올해에서 화살표가 나왔는데 동태가 되네요. 어? 아 그러니까 이거를 예시로 설명한 거지. 고래도 자르면 이럴 것이다. 그래서 폐가 짓눌린다라는 설명을 했던 거지. 이게 사실적인. 그치 사실적이지. 역시 자, 김영쌤. 자 촛불은 중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길쭉한 모양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밀도체에 의한 대류 현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중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보여요. 이게 중력이 없을 때요. 그림이 막 병막 같지? 네. 그런데 이게 사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렇게 보이더라고.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그림이었네요. 그치. 퀄리티가 좀 괜찮지? 퀄리티가 생각보다 높은 그림이었네요. 자, 근데 그래서 색깔은 이렇게. 이렇게 돼요. 어? 아, 온도 때문에, 온도 때문에. 온도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야. 지민아 어디 갔다 왔어? 불과터 알았어. 2분 전. 자, 아깝다. 지구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우리 대류현상이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건데 대류현상 하면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거든요.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랑 연관져서 나올 만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육풍, 해풍 이거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아. 응. 아침에는 여기에다가 적을게. 아, 너무 조그마나? 여기다가 적을래? 네. 응. 아무튼 지구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고 육풍, 해풍. 대류현상 관련해서 같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면 말고. 우리가 했던 실험이 뭐가 있었냐면 중학교 때 여기다 통에다가 한쪽 통에는 물을 받아놓고 한쪽 통에는 모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구를 이렇게 전구를 이렇게 비춰주면은 모래 같은 경우는 빨리 온도가 올라가고 전구를 끄면은 빨리 식죠. 모래가요? 응, 모래가. 모래 근데 물은 천천히. 이 변화가 천천히 훨씬 더 변화폭이 적어요. 비열까지 배웠어? 대단하고 비열, 그 선생님. 네, 칼로리 응,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폭이 거기에 적어. 이거 관련해서 뭘 배웠냐면 낮에는 모래가 더 모래가 더 뜨거우니까 모래 쪽에서 바다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낮에 부는 건 육풍,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나가는 거고 이제 밤이 됐어요. 그럼 전등을 끈 거랑 다름없는 거지. 그럼 모래가 훨씬 더 빨리 식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이 훨씬 더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가더라. 그래서 밤에는 해풍이 불더라. 요거를 중딩 때 배웠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대류현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 이거 중학교 때 이것도 배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강호동 종아리. 아, 강호동 종아리. 강호동 종아리 이렇게 생겼잖아. 하트. 이렇게 하트 생겼잖아. 강호동 종아리. 그럼 안에 이제 정맥이 있는데 정맥 안에는 요렇게 판막이 있어요. 역류하죠. 맞아. 너희 중딩 때 이거 배웠어.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 방식. 역류 방지. 그래서 항상 심장 쪽으로만 혈액이 흐르도록 역류 방지. 요것도 중력에 대한 예시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 있으면은 한 자리 오래 서 있으면은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잖아. 맞아요. 그래서 부종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는 건 다 뭐다? 중력에 대한 예시다. 이석, 뿌리, 식물의 뿌리, 코끼리, 하마, 골격이랑 근육이 발달해 있다. 그 다음에 고래가 육지에 나면 폐가 짓눌려 숨을 못 쉰다.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다음에 대기와 해수의 순환 이런 거. 아무리 봐도 고래 잘 그린 것 같아. 이거 보잖아 고래. 반박 한번 더 보여주세요. 볼 게 있어?
똑같이 이제 근데 이거 종아리 강호동 종아리 검색해봐 똑같이 생겼어. 제라드 좋아해서 제라드 지금 모르는 애들이 대답하신 거 알지? 자 내용 이제 넘어가가지고 92페이지 93페이지 내용 할 거거든요. 이제 산수 내용 산수 뭐 할 거냐면 요거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그 7번 몇몇 애들은 그냥 92, 93에다 빈대다가 알아서 다 적더라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적기 싫다 그러면 그냥 빈 종이에다가 해. 빈 종이에다가. 그리고 나는 이거는 줘도 싫다 그러면 캡처 출력해서 써. 캡처 시험잘 안 되더라고요. 아 너희가 알아서 캡처해서 카톡에다 해. 응. 채연이 이거 캡처해서 카톡 방에 공유 좀 해줘. 아니 내 빨간 볼펜 잃어버렸 6반 것도 같이 한번 해보면 6반이 우리 반이지. 그럴 수 있어. 이거는 이제 5반에서 했던 거. 캡처. 일반 영상도 비춰야겠네. 응. 어차피 똑같이 같이 올라갈 거야. 응. 캡처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말 씹으려고 있는 거야 막. 5번도 아직 안 나왔어. 응. 오늘 방금 했어. 아, 응. 좀 도와줘봐. 자 그래서 요거 잘 쓰는. 우리 산수 문제 대비하셔야 되는데 뭐야 깜짝아. 산수 문제. 산수 문제 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 1학기 2회고사 때는 조금 성적 순위 나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 등속 운동, 등가속도 운동 해가지고 자유낙하 운동,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랑 운동량이랑 충격량 요거 관련해서 산수 문제 나와서 여기서 이제 좀 변별력을 가르거든요. 그래서 산수 쉬운 거 한번 할 건데 우선은 우리가 운동량을 배우려면 속도하고 속력하고의 차이점을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F는 ma다 이거 배웠잖아요. 이 힘을 알자 힘이라고 하는데 너희 중학교 때 배웠다고 그러더라고. 애들이 다 그 반응했어. 네? 에? 이 반응했어. 아무튼 배웠어. 근데 이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힘에 대해서 배우긴 했었지. 그래서 너희 뉴턴이라는 단어도 알았잖아. 네, 맞아요. 응. 자, 물체의 물리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죠. 운동 상태는 두 가지 변으로 볼 수 있는데 방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빠르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빠르기를 나타내는 값이 속력인겨. 그래서 속력의 단위로 미터 퍼 세크를 썼던 거죠. 그러면 빠르기와 방향까지 표시를 해주면 이게 속도인 거예요. 속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힘이 플러스 값이다. 그러면 반대 방향 왼쪽으로 가는 값은 마이너스로 표현해주고 또는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쪽 값이 플러스면 이쪽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면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속도도 똑같이 단위는 미터 퍼 세크야. 그러면 이 속도의 변화값이 가속도였죠. 그래서 속도, 속력 이거는 V로 표시를 했었고 가속도는 A로 표시했었고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었던 거죠. 그러면 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이때 가속도가 당연히 빵이었죠. 왜냐면 가속도가 나중 속도에서 그러니까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배웠던 게 여기서 등속 운동을 배웠거든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게 했던 게 정지하려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그러고 운동하려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그러고 하면서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관성을 다시 또 한 번 배워. 그래서 정지 관성, 운동 관성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급정거 구출발을 이제 배워요. 몸이 어떻게 쏠리나 이런 거. 그리고 힘이 0이 아닐 때 그러면 힘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속도는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가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비례관계예요. 비례 표시는 이렇게 적어. 이렇게 표시를 해. 내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아, 저게 비례였구나. 만약에 반비례면 이렇게 하는 거야. 비례 표시하면서 가속도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반비례라는 소리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비례관계야. 우리 중학교 때도 이런 거 하지 않았었냐? 했었던 거 같아. 했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노래로 하면서 배웠던 게 F는 MA다.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했던 게 우리가 지금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 배우면서 그 A 값이 G다. 그래서 F는 mg다 하면서 G가 9.8 m/s의 제곱이다 까지 해서 각 구간에 작용하는 것도 계산했었죠. 그래서 막 4초에 작용하는 속도로 하면 4 곱하기 9.8 해서 계산하고 그랬잖아. 그 다음 5초, 6초, 4 곱하기 시간만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를 5개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5개. 여기서 5개, 위에 3개, 밑에 2개 그린다. 나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컨트롤 C, 컨트롤 V. 오, 컨트롤 C, 컨트롤 V. 야, 기술이 있는데 사용 안 하면 그것도 직무유기 아니냐? 나는 조금 그런 게 뭐냐면 이게 아이패드 프로거든? 근데 내가 야심차게 이걸 샀어. 이 장비 구입이 그러니까는 160 플러스 20 플러스 20 막 이런 식으로 됐거든? 그래서 야심차게 한 거 뭐냐면 인스타2는 그려야겠다. 교사 뭐 V 어쩌고 하면 재밌겠지? 라면서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일도 안 했어. 그 다음에 클래스 101이라는 게 있어.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퉁 그리기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됐어. 뭐 재수의 일기장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서 결제도 했어. 중요한 건 안 들었어. 그래서 쌤의 원대한 꿈은 3년 안에 인스타2는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나는 부지런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지금 수업 영상 올리는 것만으로 조금 벅찼어. 그래서 지금 밀리고 있지 않냐? 솔직히 이번 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어. 나중에 교수님 꼭 알려주세요. 편집자 구형 돈이 얼만데. 학생 아무나 시키. 학생, 그치, 학생이지.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X축, Y축을 그려야 되는데 X축은 전부 다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Y축에 대한 변인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위에 3개는 다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위에 3개는 다 등가속도 운동이고 밑에 거는 등속 운동이에요. 첫 번째 변이는 뭐냐면 Y축이 가속도일 때야.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게 속도가 증가한다. 근데 얼마큼? 일정하게. 그래서 Y축이 가속도일 때 그래프로 그리면 일정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배웠던 게 이 중력 가속도를 배웠던 거고, 이게 나왔던 거고, 이게 9.8이다. 이게 나왔던 거죠. 그러면 이제 속도, 즉 속력. 그러면 등 가속도라서 속도는 계속 증가를 하는데 그 값이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값이 3초의 속력은 얼마냐 물어봤다면 곱하기 하면 돼. 9.8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5초 때다 그럼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각 구간에 해당하는 거 단답형도 문제 좀 대비 좀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이 단면적 있죠. 이 면적이 이동거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5초라고 합시다. 그러면 속도니까 단위가 m/s잖아요. 여기를 3m/s로 갑시다. 5초일 때 3m/s이다. 그러면 여기 단면적이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거리를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동거리는
3m/s 곱하기 5s가 되는 거죠. 근데 단면적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야? 2분의 15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7.5m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7.5m가 되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x축을 아니 y축이죠. y축을 거리로 하면은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와요. 시험에는 요런 것만 나와. 이동거리 얼마인가 이 정도 수준. 요 그래프는 안 나와. 요거 가운데 것만. 자, 등속운동은요 똑같이 속도를 y축으로 보면은 등속이야. 똑같은 속력을 내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일정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초시간에 합시다. 5초. 5초에 3m/s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동거리가 어떻게 돼? 3 곱하기 5니까 15m를 이동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리를 y축으로 두면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 그러면 선배들이 잘 틀렸던 문제 예시를 한번 줄 건데요. 선배들이 잘 틀렸던 거. 시험에 잘 나온다던 이거를 그래프를 합쳐볼 거예요. 예시. 자, 그래프 두 가지가 있는데 똑같이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속도이다. 그래서 두 물체의 이동 시간에 따른 것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하나는 요렇게 A 속도가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했고 일정하게 증가하죠. 일정하게 증가. 그 다음에 하나는 속도가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 그러면 선배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거 한번 예시를 내보면은 요거요. 둘이 만나는 지점이 좀 숫자를 조금만 바꿔서 3초이다. 3초일 때 5m/s의 값을 갖더라. 그러면 이 두 물체는 3초에 만난다. 보기 기억니은 디귿이라 생각해봐. 맞아 틀려. 그렇게 해서 틀렸어 선배들이. A는 이동거리가 B의 절반이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A와 B 각각 계산을 해보면 A는 자 똑같이 한번 해보면 5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인 거죠. 지금 단위다 생략한 거예요. 그러면 7.5 B는 5 곱하기 3은 15 이렇게 만날 일이 없는겨. 그 다음에 가장 잘 맞췄던 거면 이거 외우기만 하면 돼.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맞아 틀려? 응. A가 등가속도 운동이죠. 응. 그 다음에 요것도 잘 틀렸어요. B에 작용하는 힘은 0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등소 운동. 빨간색으로 적어야지. 이렇게. 등속 운동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배가 잘 틀렸던 운동. 이거 솔직히 안 이어서 틀린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외우시겠죠? 이제 거의 됐어. 이제 그래프 2개만 더 그리면 돼. 이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은 뭐냐면요. 운동량을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충격량도 배워야 돼.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한 게 거야. 똑같은 힘으로 들이받았을 때 똑같은 힘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냥 이거야. 마티즈가 나를 친 거랑 덤프트럭이 나를 친 거랑 어떤 게 더 피해가 커요? 덤프트럭이죠. 그 다음에 이거야 또 있어. 덤프트럭이 출발할 때 필요한 힘이랑 마티즈가 출발할 때 필요한 힘이랑 어떤 게 더 클까요? 덤프트럭이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하겠죠.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그래서 관계 한번 볼게요. 똑같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예요.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니까 속도가 더 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이것만 보고 오시면 돼요. 나는 또 지금 느리지 않아요? 우리 이제 똑같아졌어. 내가 빨리 했잖아. 다른 반에 이제 늦추고 저희 반에 빠른 게. 그치 그래 그렇게 한 거야. 그래 똑같아졌어. 이제 똑같아. 다 같이 느려지는 거야. 아니야. 너희는 빨라진 거고 다른 반은 느리게 된 거지. 아, 병준아. 그치. 아무튼 어쨌든 간 만났다는 거요. 똑같다는 거요. 자, 우와. 직선되는 거 너무 좋다. 그치. 저것도 일문이에요. 응? 저것도 이거는 이제 운동량하고 충격량하고 이해를 하기 위한 조금 기초 지식. 자, X축, Y축이 똑같아.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속도야. 그러면 내가 더 빠른 속도를 내려면 힘이 더 커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값이 F 2배, 2F, 3F 이게 존재할 때 F 값이 이 정도라면 값이 클수록 더 빠른 속도를 낼 거예요. 그쵸? 쉽죠? 지금 이걸 하는 목적은 뒤에 운동량하고 충격량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세상이지? 저희 못 쓰네요. 저희도 좋은 상황 해보셨는데. 근데 막 장영실보다 막 아이패드 학생 다 주고 그러는데. 그치, 우리는 특성화고는 아니니까. 저희도 패드를 수업하고. 무슨 디자인 거 봤거든? 디자인 거 실수씩 갔는데 그 애플 그려진 모니터 짜라라락 딱 되던데. 와. 그래가지고 좀 신기했어. 선생님 저희 패드 언제 줘요? 응? 저희 패드 언제 줘요? 패드가 우리 학교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3학년 배급 중이고 신청했어, 교육청에. 아직도 배급 중이에요. 무슨 패드? 막 부산 같은 데는 이상한 거 같은데. 그 삼성 그거 패드. 삼성 듣는 순간 바로 저기. 자. 아이패드를 어떻게 줘요? 그래, 아이패드 어떻게 줘. 자, 봐봐. 이번에는 이거야. 안돼. 이번에는 질량과의 관계예요. 질량 M. 자, 그럼 M을 기준으로 2배, 3배 했을 때야. 2M, 3M. 그럼 질량이 커간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있는 게 2M일 거예요. 빈칸 맞춰봐. 자, 여기를 여기를 날아갑시다. 자, 가가 속도가 제일 빠르네. 그러면 M이요, 3M이요? M이죠. 똑같은 힘을 줬다면 M. 나가 3M. 쉽죠. 요런 거 이제 뒤에 운동량하고 충격량 할 때 할 거예요. 끝날 줄 알았지? 이건 끝났어. 이건 끝났다고. 쉰다고 하는데. 이거는 끝났다고. 야 아직 20분이나. 자, 적었냐? 양심 없었군요. 야 아직 20분이나 남았어요. 그래, 20분 남았고. 이거 하고 나서 92페이지, 93페이지 잘 나오는 거 내용 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관성 볼 거예요. 관성. 관성. 살짝 달리는 건데. 완성의 법칙. 자, 내용 넘어갑니다. 그럼 캡처할 시간 줄게. 캡처. 채연이 캡처해서 이거 배급해라. 본관. 어디서 그 F 쪽이 좀 흐린 거 같죠? 응? 저 위쪽이 좀 흐린 거 같죠? 파란. 그 굵기가 달라서 그래. 그러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다 굵은 걸로 할 걸. 대박. 아니야, 굵기는 못 바꾸더라고. 알아서 보시오. 알아서 보시오. 혹시 빠트린 거 있나? 아이패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맞다. 92페이지 한다고 그랬지? 여기 그림 한번 그리셔야 돼요. 이래서 그림이요? 여기는 시험에서 한두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잘 틀리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두 문제 낼 것 같아요. 92페이지에 여기 그림 그리셔야 되는데
그래. 4시간. 자, 여기서는 문제마다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영상 봤죠? 영상 네. 봤을 때는 실제로 딱 떨어졌을 때 둘 다 약간 휘어지는 그림처럼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그렇지 않냐?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단, 공기의 저항은 무시한다. 공기의 저항 및 다른 요인은 무시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비교해서 떨어지는 거 할 텐데 노란 것을 A, 빨간 것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A는 그 방향 그대로 떨어질 것이고 B는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떨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자, 둘 다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항상 동시에 떨어져요. 그리고 동시에만 적으면 안 되지. 동시에 떨어짐. 그 다음에 질량과 상관없이 떨어집니다.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떨어져요. 그 다음에 A든 B든 작용한 힘이 같아요. 그 작용한 힘이 중력인겨. 궁금한 거 있어요. 응, 작용하는 힘의 다양도 같아요? 응, 맞아. 그거 할 거야. 그래서 방금 우진이가 한 말이 그거요. 그러면 작용하는 힘 하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가속도의 방향. 이 같다. 이것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 방향이 중력 방향인 거지. 그게 이제 바로 연집 방향. 그래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 여기서 끝나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변화량이잖아. 그래서 이거야. 단위 시간당 어디다 적지? 여기 있다. 단위 시간당 물리니까 항상 이게 나오는 것 같아.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나오겠죠. 속도 변화는 같다. A와 B에 작용하는 그 다음에 A와 B는 둘 다 속력이 증가한다. 또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런 거죠. A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잖아요. 자유낙하 운동이 등 가속도 운동이고 등 가속도 운동이 힘은 일정해. 그 힘이 뭐요? 중력인겨.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배웠던 게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랑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였잖아요. 수직 방향이 연직 방향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수평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 아니 등속 운동. 큰일 날 뻔했네. 그럴 수 있어, 인간이니까. 등속 운동. 그 다음에 연집 반영이 등가속도. 그래서 등속 운동은 F는 빵, 등가속도 운동이 F가 중력인 거지. 그래서 둘이 합해져서 포물선 궤도를 이루면서 떨어졌던 거니까. 여기서 한두 문제는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나올 때 조금 유념해서 잘 풀 수 있도록. 그럼 둘 다 떨어지면서 작용한 힘이 중력이기 때문에 방향도 똑같지만 속도가 증가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최대한 빨리 할게요. 갑자기 졸려하네? 그렇지. 내가 해도 좀 너무 많이 내용을 전달한 것 같아.
다 적었죠? 네. 내용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영상 볼 건데요. 와. 영상 딱 재밌진 않아. 자, 운동량하고 충격량인데 이게 왜 등장을 하게 됐냐면 그 안전사고 대책 뭐 이런 거 하면서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이렇게 안전에 대한 내용이 교육과정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 목적이 뭐냐면 지금 운동량을 배우고 충격량을 배웠으면은 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방법을 배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운동량하고 충격량하고 값을 계산을 해서 산수 문제 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안전장치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이 이런 안전 효과가 있구나 요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산수 문제. 산수 문제.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상 보기 전에 관성에 대한 예시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거야. 중학교 때도 예시 배웠잖아. 예를 들어서 먼지 털 때. 중학교 때 이거는 관성에 대한 예시이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 옷에 먼지가 붙었어. 이게 옷이요. 먼지. 그래서 내가 맨매로 떼찌떼찌 하는 거지. 그러면 옷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먼지는 그대로 뚝 떨어지는 거. 요거 했었죠. 이것도 관성에 대한 예시였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성에 대한 예시가 쭉 나와서 관성에 대한 예시 고르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급정거 출발할 때 어디로 몸이 쏠리는가. 그러면 이런 관성에 대한 것으로 안전대책이 안전벨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안전띠 나오면 이게 관성 때문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구나. 요렇게까지 내용을 연결할 거고요. 우선은 영상을 좀 볼 거예요. 힘들어하니까. 안전띠를 안 매면 어떻게 돼?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가서 위험하다. 이거 하면서 이제 애들은 사건 사고 얘기하면 재밌어 하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제주도 커플 사건 알지? 네. 그 제주도에서 이제 커플이 몇 년 차 된 커플이 차를 렌트를 했는데 오픈카였어. 오픈카였는데 사고 직전에 블랙박스에 남자친구의 음성이 녹음이 됐어. 안전벨트를 안 맸네? 하고 나서 과속을 하더니 사고가 난 거야. 그리고 나서 여자애만 날아가서 죽었어. 남자애는 불행히도 저만 살았어. 이렇게 하면서 막 하긴 하는데 그럼 이거야.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리고 나서 속도를 낼 구간이 아닌데 속도를 120인가 냈대. 그리고 사고가 날 지점도 아닌데 사고가 났는데 여자만 날아갔어.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안전띠를 안 매면 어떻게 돼? 날아가더라. 안전띠를 안 매면 날아가더라. 그래서 이거야. 너무 과학적인 속도가 높아지는 고속버스에서는 그래서 뒷자리도 안전벨트가 의무화가 된 거야. 그리고 고속버스 탈 때 안전벨트 매셨나요? 하면서 안전벨트를 매셔야 되는데 이거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안전벨트를 안 매면 어떻게 되는지 영상 좀 보여줄게요. 그 영상 보는데 상한 2,300명 미친 듯이 많아요? 자, 운동량하고 충격량 관련해서요. 여기에서 산수 문제 나옵니다. 산수. 산수. 약한데. 산수. 운동량, 충격량 관련해서 산수 문제 나오고요. 이걸 배우는 목적이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자는 거거든요. 이걸 배우는 목적이 피해 예방과 이런 피해를 줄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화하자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목표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충격이 커지냐라는 거 원리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영상에 봤을 때 야구공으로 막 머리 맞는 거 보고 펜스에 부딪히는 거 보고 안전벨트 안 했을 때 사람이 날아가는 거 보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의도가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체육관 벽면이나 야구장 펜스에 이렇게 보호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부딪힘이라는 게 생겼을 때 그러면 이 펜스는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요. 그러면 이 힘을 누가 받냐? 이 힘을 받는 사람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받는 힘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늘리면 사람이 피해를 받는 이 힘이라는 게 줄어든다라는 내용을 쭉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까지 쭉 배우고 이런 보호 장비들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의 첫 번째로 관성이 등장을 해요. 와, 5번에서 하나 빼먹었네. 자, 먼저 관성. 관성은 적었던 거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 등속 운동이랑 관련이 있고요.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그래서 F는 0일 때 정지하려는 것은 계속 정지하려고 그러고 운동하려는 것은 계속 운동하려고 한다. 그래서 유지하려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정지하려고 하는 게 정지관성, 운동하려고 하는 게 운동관성. 그러면 이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커져요. 질량 클수록 크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저번부터 계속 예시 든 게 마티즈 차주들한테 좀 혼날려나? 마티즈와 1톤 덤프트럭이라고 합시다. 아, 미안해. 차야. 마티즈와 덤프트럭 합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정지하려는 거를 움직이게 하려면 덤프트럭이 훨씬 더 많은 힘이 들겠죠. 그리고 반대로 운동하려는 걸 멈추려고 할 때도 훨씬 더 덤프트럭이 많은 힘이 들겠죠. 이런 의미예요. 움직이게 하려고 할 때도 많은 힘이 드는 거고 멈추게 할 때도 질량이 클수록 더 많은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용어로 쓰면은 정지관성이든 운동관성이든 질량이 클수록 크다라는 말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험 대비용으로는 먼저 관성의 예시해야 돼요. 예시 저번에 그림 안 그렸다고 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그림 그려봐. 인간이요. 까만색 그릴게. 자, 사람이요, 사람. 아, 사람이다. 사람이 옷을 입었네. 사람이 옷을 입었다. 근데 어머나 대박, 먼지가 달라붙어있네. 먼지요, 먼지.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게 뭐냐면 이 먼지를 떼기 위해서 이렇게 옷이 있다면 먼지털이로 이렇게 치면은 옷은 뒤로 물러나요. 근데 먼지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먼지가 아래로 떨어지더라. 이런 거 배웠잖아요. 먼지털이. 나 또 가서. 그래서 먼지털이에서 먼지가 떨어지는 원리도 정지관성이더라. 관성의 예시더라. 지금 하고 있는 거 관성의 예시. 또 하나는 뭐냐면 예인선이에요. 예인선의 예시도 관성의 예시더라. 그래서 관성 예시. 예인선은 뭐냐면요. 석탄을 운반하는 화물선이라던가 각종 컨테이너가 실려있는 화물선들이 엄청나게 몇천 톤급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항구에 정박을 하려고 했을 때예요. 보통은 엄청나게 뭐 유라시아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항해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중간중간 쉬어갈 때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큰 화물선들이 정박을 하면은 내가 엔진을 멈췄어도 계속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항구가 망가지겠죠. 그래서 항구에 도착하기 전부터 정지를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계속 움직이려고 해요. 그럼 이때 방향을 조절해서 정착을 시켜주는 게 예인선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기 있죠. 난 관성 때문에 바로 정지하거나 방향을 바꾸기 어려워.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얘가 예인선이다. 그럼 예인선 예시가 관성 예시라는 거야. 말하고 싶은 요지는 예인선 나오면 관성의 예시다. 그 다음에 시험에 매번 나왔던 건 요거예요. 급정거, 급출발. 그러면서 시험에도 잘 나오는 게 급출발이 잘 나오거든요. 아니, 급정거가 더 잘 나와요. 이게 더 잘 나와. 이게 더 잘 나와요. 우선은 이 급출발에 대한 제가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이거 솔직히 다들 굴욕적인 추억이 있지 않냐? 없냐? 넘어진 적 나는 어땠냐면 내가 이렇게 서 있었어.
중딩 때의 나야. 어. 중딩 때 나야. 타임. 응, 중딩 때 나야. 이렇게 서 있었어. 근데 내가 여기를 이렇게 일단 못 쓰다가 이렇게 잡고 있잖아. 네. 근데 아저씨가 출발을 빡 한 거야. 네.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서 있다가 출발했을 때 나는 뒤로 쏠리잖아. 네. 그랬을 때 여기에 딱 엉덩이가 딱 든 거야. 근데 엉덩이 여기 있지. 여기 푹 됐는데 여기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 여기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있잖아. 그 여기에 이제 사람이 손을 이렇게 잡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딱 돼서 나도 그 사람의 손 느낌이 다 내 엉덩이에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팍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아팠나 봐. 그래서 손을 내가 진짜 엉덩이에 빡 쥐었거든. 아! 하는 거야. 그래갖고는 다 쳐다봤어. 그래갖고는 아무튼 나도 그래서 엄청 너무 민망한 거야. 그때 중딩이잖아. 그래서 막 아무튼 관심을 받았다는 이야기. 다음 역에서 내려야 되는. 안 돼. 아무튼 엉덩이에 추억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방향이에요. 뒤로 쏠린다. 뒤로.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급출발이 더 많이 나왔어요. 빈도수로 보면은. 자, 나는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지를 한 거야. 그럼 나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쏠립니다. 그러면서 어제 했던 얘기가 요거잖아요. 안전벨트를 안 했네? 이거 얘기해줬잖아. 제주도.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제 렌트카 빌렸다고 그랬잖아. 오픈카로. 맞아요. 남녀 둘이. 그랬는데 남자애가 안전벨트를 안 했네? 하고 나서 과속을 한 다음에 사고 나서 여자애만 날라왔다고 그랬잖아. 안전벨트 안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사고는 어쨌든 그건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고 말한다니까. 어쨌든 안전벨트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날라간다. 너무 이과적이지. 어쨌든 기억이 오래 남잖아. 원래 중고딩 때 사건 사고 얘기를 예시를 많이 하는 게 묘하게 초등, 중딩, 고딩 이런 애들은 다 사건 사고와 사망 사고, 질병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아.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커서도 관심 많잖아. 누가 어떻게 화재 나서 어떻게 죽었대 하면 막 뭐라고 하면서 막 하잖아. 어쨌든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안전벨트. 안전벨트도 이 관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거예요. 먼지털이 얘기했고, 예인선 얘기했고, 버스 급정거 급출발 얘기했고, 피해 방지. 자, 그러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어떤 피해냐면 바로 이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안전벨트를 하는 게 운전자,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하죠.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면은 뒷자리까지도 다 안전벨트를 해야 돼요. 당연히 보조석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게 반드시 법으로 되어 있죠. 그 이유가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기본이 100 이상이에요. 그러면 사고 피해가 엄청 크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부딪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쏠리거나 차량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휴주 사건이잖아. 휴주가 뭐요?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알죠? 신동 있는데. 휴주가 그때 쏘리쏘리 때인 거야. 막 그때 사고가 났는데 그때 진짜 크게 난 게 뭐냐면 김희철이랑 규현이가 날아갔어, 차량 밖으로. 그래서 그때 아마 전복 사고였을 거야. 그래서 김희철이 철심이 이게 허벅지에 이렇게 종아리가 있잖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철심 박았어. 그다음에 규현이가 의식불명 4일. 그래가지고 골반이 바스러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 갈비뼈 엄청 부서지고. 어쨌든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이과요. 우리 이과 아니지 아직. 너희 아직 이과 아니지. 미안해. 이과 시간이야. 그래서 앞으로 쏠린다는 거. 앞으로 쏠리거나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이걸 방지해주는 게 안전띠인데, 안전띠가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 안전띠는 특허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를 개발한 게 볼보일 거예요. 볼보인가 벤츠인가 그런데 볼보일 거야. 안전하면 다 볼보거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안전띠를 냈어. 그 이유가 가슴이랑 머리를 너무 많이 다친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했었어. 그래서 이렇게만 했더니 이게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점식이거든. 그래서 하나 더 만든 거야. 이렇게 100가지.
이런 식으로 된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 딱 한번 벨트 장착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야.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운전석에서 이렇게 안전벨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조석에도 하잖아. 그럼 여러분 이제 성인 돼서 반드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뭐냐면, 이제 둘이 결혼을 했어. 이게 아빠고 얘가 엄마야.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거야. 그러면 애기. 엄마가 아기 무릎에 앉히고 차 타는 거, 이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만약 사고 나면 아기만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카시트에 앉아. 뒷자리에 아기 전용 카시트를 해야 돼. 왜냐면 아기도 개월수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잖아. 그래서 전용 카시트를 설치한 다음에 아기는 반드시 뒷자리에 해야 돼. 그래야지 사고 날 때 아기가 안 다쳐. 그래서 제가 잘 돌보면 돼요. 그거 정말 멍청한 소리야. 그래서 아기는 반드시 카시트에. 이렇게 안고 가는 사람이 모성애가 뛰어난 게 아니라 모성애가 아니라 무식한 거야. 무조건 카시트에. 이게 법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생존율이 따라 달라져.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시험에는 이거 나오면 무슨 예시? 관성에 대한 예시다. 관성. 자, 이제 운동량으로 내용이 넘어가요. 운동량은 외우는 방법, MVP. 외우는 법, MVP. MVP? 이게 뭐냐면요, 요거예요. 운동량은 기호가 P예요. 질량은 M, 속도는 V. 그래서 MVP인데 MVP. 기호가 이거예요. 그러면 단위, 질량은 킬로그램, 속도는 단위가 어떻게 됐었어? 미터 퍼 세크였어요. 그런데 이게 둘이 곱비잖아.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예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야. 그 다음에 이게 또 고려를 해야 될 게, 요게 속도잖아요. 우리가 배운 내용이 뭐냐면, 단순하게 빠르기를 나타내는 건 속력인데, 여기에 방향까지 고려한 게 속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라고 했을 때, 반대쪽으로 가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표시를 할 때. 그러면 속도에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운동량에도 방향이 있게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산수로 한번 해보면, 산수. 물체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시다. 물체 A 쉽게 하기 위해서 10kg. 이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2m/s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운동량은 얼마일까요? 20이 되는 거야. 20kg/s 이렇게. 그랬을 때 오른쪽을 가는 것을 기준을 플러스로 삼았다면 이렇게 표시해주는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안 알려주면 그냥 산수만 하면 돼.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야. 운동량이 방향이 반대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B를 20kg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3m/s라고 합시다. 그러면 B 물체 B의 운동량은 20 곱하기 3이니까 60kg/s예요. 왜 점이 들었지? 잠깐만. 그러면 이때 방향 표시를 해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했기 때문에 왼쪽은 마이너스예요. 도훈이 졸려? 아파? 아니 눈빛이 멍한 눈빛이야. 아니면 말고. 자, 그러면 요거 문제 풀어봐요. 우리 교과서 문제 0.15 교과서 문제 풀어보자고. 이번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상관없이 그냥 하면 돼.
자, 질량이 0.15kg인 야구공이 30m/s로 되고 있다. 그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요 값이? 0 없애주면 되는 거니까 4.5 4.50 kg m/s 요렇게. 이거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떤 게 주로 나오냐면 운동량을 알려주고 질량이 얼마냐 또는 뭐 속도가 얼마냐 이런 거 나오겠지. 그래서 단답형 한 1점짜리 나오지 않을까? 아마 킬로그램으로 다 통일해서 줄 거야. 그렇게까지 더럽게. 만약에 단위 변환 나오면 그거 단위 변환 계산해서 고려하라고 알려줄게. 왜냐면 저기 뒷반 같은 경우는 아니 앞반이지 5반 친구가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만약에 시간으로 나오면 초로 바꿔서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야 아마. 아 그래서? 왜냐면 60초로 계산해서 해야 되잖아. 100분일 때 라면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런 계산 문제 나오면 쌤이 하라고 할게. 믿어요 쌤. 알겠어 진짜.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 줄. 단위 킬로그램 m/s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려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운동량은 질량이 클수록 여기 한번 볼게요.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커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은 커진다. 운동량은 속도가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커진다. 비례관계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볼게요. 운동량은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속도가 클수록 크다. 우리가 어제 봤던 영상 중에 야구공 던져가지고 왜 선수들 머리 맞는 것도 봤지만 왜 이렇게 크냐 했을 때 왜 수박 던지는 거, 무 던지는 거 했을 때 무 완전 쪼개지고 수박도 완전 떨어져 나갔잖아. 그러면 이거예요. 야구공은 그냥 질량으로 보면은 매우 작잖아요. 한 1kg도 안 되고 몇백 g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피해가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빠르다. 엄청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보면은 그 뭐 160이 나왔니, 뭐 140이 나왔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아무리 못 던지는 양이관이냐? 못 던져봤자 100 이렇게 나오잖아. 똥꼬리라 하냐? 아무튼 그래서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량이 크다. 근데 총알도 마찬가지예요. 총알도 원래 총알 하나로 보면 매우 작지만 속도가 매우 빨라서 운동량이 크다. 그래서 어제 봤던 게 이게 이게 무요. 무 이렇게 있잖아. 그 무가 완전 다 깨졌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총알도 봐면서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단순하게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안쪽이 막 다 헤집어지더라고. 동그랗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영화 보면서 조금 이제 놀랐던 게 뭐냐면 왜 총 중에 그 이렇게 쏘서 딱 쏘는 총 있잖아. 미국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해서 엄청 큰 장신총 막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해서 사냥총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 졸라매이다. 그러면 이게 사람 몸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더라고. 그냥 훅 하고 떨어져 나가는데 근데 이제 대신에 이런 총이 있잖아. 권총 이렇게 해서 이런 총은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통과를 하긴 하는데 이게 안이 이렇게 다 휘집어져서 피해가 큰 거더라고. 그 안에 터지는 총알도 있고. 맞아. 그다음에 운석 구덩이는 속도도 빠르긴 한데 겁나 크기도 하죠. 질량도 크고 속도도 크고. 속도도 크고. 그래서 이렇게 대형의 구덩이가 생기더라. 기차 볼게요. 기차는 크기도 크고 운동량도 빠르게 달기 때문에 정말 매우 크다. 그래서 여기 나는 청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고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기차가 이렇게 다니는 이게 길인데 왜 주택가에 기찻길이 있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게 막는 건널목에 있어서 막고 있으면 안 가면 되잖아. 근데 차량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다 대기했는데 트럭 한 대가 뭘 기다리냐, 나는 그 사이에 지나가면 되지 하면서 지나가다가 우와. 기차가 와서 이렇게 쭈르륵 해서 그대로 이렇게 된 사건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이 트럭 기사의 무모함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겠었지. 하여튼간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볼게. 스스로 확인하기.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이것을 곱한 양이다. 이것은 뭘까요? 속력. 그래서 많이 틀렸어. 속도야. 방향까지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속력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틀려. 그래서 선배들이 틀렸었어. 방향을 고려해야 돼. 그래서 일부러 쌤이 속력을 해서 빨간 펜으로 이렇게 해준 거야. 속력 아니고 속도. 그래서 선배들이 잘 틀렸었어.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운동량이 큰 순서대로 해보자. 자, 우선은 그러면 큰 순서대로 화살표 이렇게 해보면 가장 작은 거 여기 보면 20m/s 떨어지는 지우개, 그 다음에 야구공, 자동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우개는 그치 하찮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 그러면 야구공하고 자동차가 비교해 볼 텐데 언뜻 생각해 봐봐. 숫자로 언뜻 봐봐. 자동차는 그래도 몇백 킬로그램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곱하기 60이랑 그 다음에 야구공은 기껏 해보자 몇백 그램이잖아. 몇백 그램 곱하기 100이니까. 그러면 자동차와 야구공 중 어떤 게 더 크겠어? 자동차가 훨씬 크게 됩니다. 그래서 다, 나, 가 이렇게. 다, 나, 가 이렇게. 다나가 책 있어. 나중에 그 사서 한번 보면은 지금은 재미없는데 너희가 한 사회에 찌들어갈 27, 8쯤 되잖아? 그러면 엄청 재밌어. 다 나가는 책이 있어. 이한천의 다 나가는 책이 있는데 쌤은 원투를 다 샀거든? 쌤이 가끔씩 카톡 프로필에 시 올려져 있을 거야. 그 사람 시야. 그래요? 그 사람 시야. 그래서 나중에 쌤 카톡 뒤져봐. 어떤 시 그게 있다 그러면 다 그 사람 시니까 이런 거구나 하면서 보면 돼. 자, 자동차에 있는 안전띠가 기차에는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자, 먼저 기차는 이거 310에 나와 있는데 기차는 정지 관성도 크고 운동 관성도 커요. 그러니까 무게도 질량도 엄청 큰데 맞아요. 속도도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제동거리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엄청 크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이지 이 제동거리가 커요. 그러니까 즉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김재동. 그러면 이게 어떤 원리냐면 바로 이 야구장 펜스와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람이 받는 힘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받는 힘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띠를 딱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받는 충격이 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사건 보면은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 자동차가 있으면 부딪히면 팍팍 하면서 부딪히면 팍팍 하고 사고 나잖아. 근데 기차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방금 트럭 얘기했던 막 이렇게 부딪혔다 그러면 쭉 계속 끌고 가잖아. 그치, 이런 것처럼 계속. 하지만 탈선이라서. 탈선이기. 거기까지. 자, 충격량 볼게요. 많이 안 나갈게요. 우리 20분에 끝나죠. 네. 충격량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충격량은 저 목소리 빅사야. 자, 충격량은 외우는 방법이 FTI야.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여준 거야. FT 아일랜드. 어제 영상 보여줬잖아. 너무나 많은 맞아요. 사랑한 제 그거잖아. 그러면 이 FTI가 뭐냐면 여기 충격량이 I인 거예요. 충격량이 I야. 이 충격량은 뭐냐면 힘을 받는 시간인 거지. 그래서 힘이 F, 시간이 이제 세크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받는 시간이니까 변화량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델타라고 읽고. 그러면 이걸 단위로 하면은 시간인데 미안해. 지금 기호하고 있지. TT. 미안. 단위. 지금 쌤이 말한 거 세크는 단위. 단위가 힘은 뉴턴.
시간은 세크.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 S는 세모 없어요. 단위니까. 그러면 쉬운 산수 문제. 20N의 힘을 2초 동안 줬다. 20N의 힘을 2초 동안 줬다. 그러면 충격량 I는 얼마인가? I는 40 뉴턴 세크. 이렇게 40. 만약에 이럴 수 있어. 가장 원래는 단위까지 쓰면 2점, 단위 안 쓰면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채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위까지 좀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단위 외울 필요 없으면 쌤이 단위 안 외워도 돼 이렇게 할게. 단위가 NS예요. 단위는 NS야.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 그럼 운동량은 뭐였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단위도 기억하셔야 돼. 속도의 단위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런 식으로. 아, 물리. 와, 재밌어, 물리. 와, 너무 재밌다, 물리. 와우. 분명히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물리. 자, 그렇다면 여기 관련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오늘은 관련 영상 좀 볼게요. 총알부터 볼게요.